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Dripping like faucet? 네. 그 케이크의 뜻이 뭐예요? 케이크는 네, 넘어갈게요. 야한 가사 안 쓰면 뭐 죽는 병이라도 걸리시고. 오늘도 진짜 특별한 게스트 그리고 저랑 또 친한 친분이 있는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남미권을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아주 섹시한 섹시 가수. 좋아요. 좋아요. 이런 네, 거 좋습니다. K-pop 그룹 카드의 멤버이자 뛰어난 프로듀싱 실력도 갖고 있고 솔로 아티스트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BM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M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Big Matthew. Yes, sir. 저희는 사실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지금 이 순간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진행하는 거 방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너무 매끄럽게 잘하시니까 한국말을 되게 짬이 있죠. 저희 네. 같이 호스트 했잖아요. 맞아요. 맞긴 하죠. 맞아요. 근데 영어로만 하다가 한국어로 하니까 네. 좀 어색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할 때 사실 개그 코드가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 한국어를 처음 하니까 한국어로도 잘 맞을지. 네. 저도 한 반 교포라고 거의 교포인데 네. 여기가 진짜 찐 교포 발음이네요. 맞아요. 제가 좀 안 좋기는 해요. 아니 발음 좋은데 그 억양이 네. 정말 어색하네요. 여전하구나. 아니 이게 제가 긴장을 할 때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긴장해? 우리 친한데. 사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돌 콘텐츠나 아이돌 플랫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엘리맥이라는 플랫폼은 힙합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저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팬으로서 엘리맥이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좀 긴장이 되네요. 저희 팟캐스트 할 때 사실 진짜 재밌게 많이 하고 정말 재밌죠.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는 한글로 하는 팟캐스트 호스트도 해봤고 영어로 하는 팟캐스트 호스트도 해봤는데 그 감성이 너무 달라요. 달라요. 할 수 있는 말도 좀 다르고. 그쵸. 아마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그대로 하면 큰일 나죠. 네, 쫓겨나지 않을까. 네, 팬베이스가 훅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이제 BM님의 호스팅이 네. 너무 잘하는 호스트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끼리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BM님이 좀 항상 재밌는 건덕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해서 좀 자극적이에요. 왜 이렇게 비슷하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 미소가 참 음흉합니다. 네. 이 포인트는 저는 PH1님이 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배워가세요 이제. 제가 잠깐 빠졌을 때 또 주셨잖아요. 맞아요. 레이팅이 유지되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대체 딱 하려고 BM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을 정도로. 근데 딱 그게 하려고 했는데 됐었어요. 아니요, 다들 왜냐면 나가시고 제가 들어와도 찾으시던데요, 팬분들이. 어쩌겠습니까? 저는 호스트에 잘 맞나 봐요. 아무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뉴욕 이스트 코스트에서 자랐는데 BMC는 LA에서 맞습니다. 자랐잖아요. 뭐 어땠어요? 그 자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릴 때 라크라센타라는 도시에서 좀 자라다가 그때는 한국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아예 한국인들이 없는 도시로 이사했어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인종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때 되게 섞여 있었는데 뭐 흑인분들, 백인분들, 라티노 분들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유독 아시안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에서 4,000명이 있었다면 그 학년마다 아시안인들이 한 4-5명? 그래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좀 이렇게 인종차별 이런 거 좀 느꼈어요? 당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인종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애들끼리 놀려서 막 유칭, 일국 막 이게 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적들도 있었죠. 뭐 더 이상 못 참아서 뭐 치고 맞고 뭐 주먹 다짐하면서 싸운 적도 있고 다행히 이겼고 너무 다행이었어요. 진짜 이거 갖고 지면 진짜 내 프라이드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한인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게 그렇게 싸우고 나서 악수하고 각자 길 가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보면 또 친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그래서 당하기도 했는데 진짜 진심이 섞인 차별은 아니었고 그냥 놀리는 정도? 애들끼리. 예, 그쵸, 예, 그쵸. 맞아. 그쵸. 그 당시에는 참 그게 그런 조크들이 사실 진짜 많았고 맞아. 레이쇼 조크 이런 게 막 정말 그 인종들을 우리가 하대하는 느낌으로 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약간 장난삼 심지어 베스트 프렌드끼리도 막 그쵸, 하고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쵸. 요즘은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예. 시대가 됐죠. 예. 여기 보면 이제 BM님의 부모님이 라틴 문화권에서 오래 지내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디 사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브라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11살부터 대학 생활까지 브라질에 계셨었고 어머니는 미국을 14살, 16살 그 사이 때 오시고 그때 영어랑 스페인어를 같이 배웠어요. 네. 왜냐면 LA에서는 라틴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주로 그거를 두 번째 그 학교에서 그 second language로 그걸 많이 가르쳐서 네. 그럼 거기서 태어난 거죠, BM 씨는? 저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네. 아시안이기도 하고 미국에 사는데 네. 부모님은 남미 문화권도 많고 맞아요. 영향이? 네. 그럼 이게 엄청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저와 제 그룹은 뭐 한국 인지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걸 끼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가면 우리 아버지도 브라질 사람이었는데 멘트 할 때. 네, 뭐 멕시코 갈 때 우리 어머니도 스페인어 잘하시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요즘에는. 좋네. 네. 우리 부모님은 왜 한국 분이어가지고 저 한국에서밖에 그 멘트를 못 하는데 아쉽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또 BM님 팟캐스트 같은 거 들어보면 네. 학창 시절 때 댄스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 했다 하는데 맞아요. 그 댄스는 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영화 기억나세요? You Got Served? 당연히. 그게 제 인생에서 춤을 추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결심했어요. 나는 춤 잘 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막 씨왁도 그때 배우고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동작들 다 흉내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 영화를 춤 잘 추시잖아요.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예. 친한 형이랑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백투백으로 다시 보고 그쵸. 그리고 나와서 몰에서 비보잉했어. 그 몰에서 막 그냥 막 춤췄어. 그때 무슨 객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멋있어서 그 영화가 진짜 너무 멋있어서 미친 거잖아요. 빠밤빰빰빰빰빰빰 너무 멋있어가지고. You don't know now, but you gon' find out. 그 막 이게 막 마네킹 이런 거 하고 들고 맞아. 막 맞아요. 진짜 레전드죠.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그거 진짜 꼭 재밌어요. 보세요. 아직도 멋있어. 가수가 되기 전에 어쨌든 안무가가 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나. 그쵸. 근데 춤을 어떻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이게 그 You Got Served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그게 멋있다 보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애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게 되고 나서 저희끼리 계속 춤을 추다 보니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안무팀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아시안인들이 춤이 가장 잘 추는 그 시기였어요. We were hyped back then. Filipino, Korean, Viet, we were hyped. We were crazy hyped.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사실 그때 못 추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안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분들, 그 흑인분들, 그 라틴분들 보면 다 그냥 짱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좀 버프가 있었구나. 버프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면 본인이 그 You Got Served 말고 댄스적으로 제일 이렇게 look up to 동경하는 댄서나 퍼포머가 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 안무가들 중에 Most Wanted Crew라는 크루가 있는데 알죠. 그때 당시가 가장 이 형들이 진짜 미쳤다. 라고 그 중에서 이제 브라이언 푸스포스랑 벤 마틴 이렇게 두 명 너무 좋아했었는데 벤 마틴은 약간 크럼프 좀 많이 하는데 크럼핑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크럼핑의 매력이 뭐예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춤의 장르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틀로 봤을 때 가까운 게 하나 있다면 비보이. 왜냐면 비보이는 몸으로 하기 힘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플립하고 텀블링하고 하는데 근데 크럼프는 그 야마 같은 그게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제일 크럼프 잘하는 사람이랑 전 세계 비보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붙으면 I think it'll be a good match. 그러면 다른 이제 코리오 안무 하시는 분들은 배틀은 끼지도 말라 이런 뜻인가요? 크럼프랑 붙으면 네. 죽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알겠습니다. 심정으로. 그러니까 네, 한국 쇼츠로 내보내주세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 트릭스 형님이랑 네. 이제 안무가 하시는 분이랑 배틀을 하게 되면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저는 감히. 죄송합니다. 왜냐면 뭐 방송에서는 네. 트릭스님이 지셨잖아요. 그게 또 한창 또 그 이슈가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트릭스님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 보였는데 배틀을요? 그 스맨파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1대1 배틀을 졌다고요? 그때 막 이거 모자에 던지는 그 배틀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상대가 크럼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그냥 춤 추시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말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댄스로 좀 연관 지어 보자면 그럼 제일 좋아했던 음악 장르는 뭐 R&B나 힙합 이런 걸 좋아하셨겠네요. R&B 힙합이었죠. 네, 무조건. 그 당시에 좀 제일 즐겨 들었던 아티스트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빨리 움직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 뭐 드레이크, 릴 웨인 많이 들었었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뻔히 듣는 거는 50 Cent, 지윤의 이제 조금 더 early days로 가면 막 뭐 자루 그런 하우스 파티 하는 음악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힙합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메시지 컨셔스 랩 이런 거보다 좀 이렇게 비트 막 엄청 하입되고 그런 걸 좋아한 거구나. 춤으로 연관을 지면 그쪽이고 그냥 혼자서 들은 거는 좀 컨셔스 랩이나 좀 메타포 많이 있는 게 조금 더 좋아했어요? 취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다 좋아했네. 다 좋아했어요. 그냥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야 얘가 하이비지 얘가 멋있지 하면 그냥 다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힙합은 이제 음악이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더 공감하겠어요. 웃긴 거 중에 하나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조금 좀 신기했었어요. 그건 힙합이지 그건 힙합이 아니지. 뭐가 힙합인지 아닌지 따지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왜 그걸 따지지? 왜냐하면 저는 자라오면서 그게 그냥 무조건 속해 있었던 거였고 We just had whack or dope. 예. 그러니까 멋있는 건지 멋이 없는 건지. 근데 힙합은 그냥 그거에 항상 섞여 있었던 거고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맞아.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힙합이라는 단어도 거의 막 이렇게 막 잘 안 쓸 정도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들이 존재했었고 우리는 그 음악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고 했었을 뿐인데 지금 돌이켜 보니 거의 힙합이었다. 그게 뭐 말투와 어떻게 the way you carry yourself, the way you talk, 막 진짜 텃세 부리는 것도 다 섞여 있죠.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BM님의 데뷔 시절과 카드 커리어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솔로 프로젝트 타이틀곡은 이제 13IVI 맞습니다. 2년 전에 냈잖아요. 13년부터 I envision as king. 와 이게 그건 완전 힙합 애티튜드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맞아요. 어떻게 해서 작업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돌 회사 들어갔고 아이돌 방식대로 연습과 교육을 해왔는데 제 이제 속에 작은 구석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좀 힙합이랑 랩이랑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와서 좀 무식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촌스러운 거를 좀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터지면서 13IVI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보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말요? 그 나왔을 땐 물론 이제 친하니까 당연히 봤는데 어제 밤에도 다시 봤는데 괜찮아요? 이게 촌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뭐가 생각냐면 DMX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 에너지가 러프한 에너지가 있어서 그 뭔가 그냥 그 좀 레트로하지만 클래식한 그런 바이브? 힙합 완전 정통 힙합 느낌이 있어서
그러네요. 그걸 촌스럽다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네요. 네. 말 다시 취소할게요. 좋다. 좋은데요. 야, 39AI 여러분 못 들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했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완전 그냥 터져버렸어. 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네. 39이야. 네,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카드 데뷔곡 오나나 7년 전에 나왔는데 네. 거기서도 작사로 참여를 했네요. 맞아요. 가사는 그럼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 미국에서 친구들끼리 학교 끝나고 모일 때 네. Let's go freestyle in the garage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냥 휴대폰으로 비트를 하나 틀고 이제 프리스타일 하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몰래 그거를 준비하려고 프리스타일 척을 하고 많이 썼죠. 그치. 네. 걔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펀치를 조금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좀 미리 준비하는 목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네. 이제 오나나의 작사를 맡게 된 거네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게 사실 제가 음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어가지고. 네. 맞네. 그냥 춤만 추는 사람이었고 랩은 단지 재미이고 친구들끼리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지. 근데 이렇게까지 된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럼 BM님이 생각하는 좋은 가사는 어떤 거예요? 와닿는 가사. 공감이 가는. 그냥 와닿는 가사. 그게 공감이 됐든 그냥 나를 움직이게 하든 저도 되게 여러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래퍼들 일단 두 명으로 꼽자면 투팍이랑 제이콜인데 너무나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팍은 완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담는 거고 제이콜은 뭐 메타포, 펀치라인 진짜 래퍼가 할 수 있는 뭐 딜리버리, 플로우 다 갖다 박는 래퍼고 저는 들었을 때 와닿고 또 듣고 싶게 만드는 가사가 그냥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이게 몸을 움직이게 하던 들끓게 하던 아니면 이렇게 뭐 생각하게 하던 어떤 타입의 리액션이던 갖게 하면 좋은 가사. 그냥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 카드의 멤버로서 카드의 작사를 하는 거랑 본인 솔로곡 작사하는 거랑 좀 다르게 접근해요? 필터가 좀 더 없어요. 제 거를 할 때. 그래 보여요. 근데 카드 가사도 되게 19금인데 본인 가사는 그럼 뭐 어떻게까지 하려고? 뭐 21구금? 29금. 29금은 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가사를 쓸 때. 이상하게 야한 가사가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팟캐스트 오셨잖아요. 그런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요? 그런 영향을 거짓말쟁이.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뮤즈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구나. 맞아요. 왜 자꾸 본인만 죽기 싫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쓰셨던 가사 쓰셨던 카드 곡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곡 있나요? 최근 곡 이끼. 그게 제 랩버스가 후렴 부분이 가장 떼창이 커야 되잖아요. 제 랩버스가 가장 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8마디밖에 없기는 하지만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어디 가도.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이게 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뭐 dripping like faucet 뭐 이런. 밤밤. 그건 밤밤이구나. 그건 밤밤이에요. 거기 있다가 그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밤밤이 그 야한 그런 가사를 쓰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위를 높여보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Dripping like faucet?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39IBI 얘기 잠깐 한 만큼 연습생 시절도 사실 궁금한데. 좋아요. K-pop 스타로 LA 오디션 합격해가지고 오신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때 가수의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었어요.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고 이거 무조건 나가라.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안무팀 활동하고 있었을 때 대학교 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주 3번 새벽
6시에 오는 항상 왔었어요. 그러니까 8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연습 기간이었어요. 와, 네, 같이 막 대회 나갈 준비도 하고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부모님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대회로 부모님을 모셔왔더니 한 5,000명의 관객 수였나? 그때 앞에서 저희가 대회 쓰고 그리고 그 대회 제가 짠 안무도 세트에 들어간 거였었어요. 와. 근데 이제 딱 아들 보고 딱 중간에서 이 동작 기억나죠? The Bernie. 이게 딱 터지는 동작이었는데 그걸 보고 미국에서 이 엔터 쪽이나 춤 쪽을 쫓는 것보다는 한국 가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사실 그냥 던져놓은 말이었고 안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딱 그 오디션 날에 5분 전에 출발해야 되기 5분 전에 그냥 CD 하나 굽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갔더니 합격되고 그리고 어쩌다가 탑 50까지 가고 그렇게 와. 됐어요. 근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뭐 될 놈 되리라는 말이 있는데 될 사람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K-pop 스타 때 오디션을 총 4번 봤거든요. 3번 가사를 까먹었어요. 근데 그리고 2번 떨어지고 근데 보아 선배님이 그걸 살려주시고 딱 봤구나. 네. 그 포텐셜을. 모르겠어요. 어떤 걸 보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대박. 보아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겠네요.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해주신 분이 가장 큰 인물이지 않을까. 네. 재범이 형이랑 좀 비슷해. 정말요? 그 형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뭐 사실 그냥 춤을 췄지 막 네. 이렇게 막 가수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K-pop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네. 이제 막 뭐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게 그냥 나가게 해보니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진짜 부모님이 비슷한- 지원해 주셨어요? 네, 재범이? 그런 기억,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너 그냥 너무 끼가 많으니까 해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연습생이 되기 전에는 K-팝이나 이런 거를 솔직히 잘 모르고 네. 힙합 이런 것만 사실 좋아하고 네.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어땠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신기했고 재밌었고 너무나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네. 신기하다가 이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어 일단 못하는 상황이었고 소외감은 그때 들고 있다는 그때 들고 있었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소외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죠. 다 같이 있는데 누구 하나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서 다 터지잖아요, 웃음이. 저는 그냥 옆에서 이해하려고 이게 진짜 그런 순간들이 한 2, 3년 동안 계속 있다가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배우게 됐죠. 언어 장벽에서 오는 그런 게 컸네요. 엄청 컸어요. 엄청 그리고 컸어요. 언어 말고도 뭐 문화적 차이나 이런 거 느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의를 배우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친구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는 다르다. 거기는 이거 인사 제대로 안 하고 말대꾸하고 그런 거 하면 맞는다. 때린다. 거기서는 막대기로 막 진짜 또 패버린다. 그래서 그래? 막대기로. 좀 잘 해야 되겠다. 왜냐면 I have no backup. 그쵸, 여기서는 친구도 없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의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외모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살 좀 쪄 보이는데 오늘 이 얘기가 사실 상처 주는 말은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받는 사람 웬만해서는 맞아 살 좀 빼야 돼. 좀 부어 있어. 이렇게 그냥 반응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스크래치가 크더라고요. 그치.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외모 갖고 얘기를 하지 안 하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거를 익숙해지는 시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좋은 거, 그거의 좋은 점, 살은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지니까. 네.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죠, 사실.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죠. 그러다가 이제 연습생의 기간이 끝날 쯤에 이제 카드라는 혼성 그룹이 결성이 됐는데 사실 혼성 그룹이 많지 않아요. 혼성 그룹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뭐 특별한 걱정이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속으로 욕했죠. 왜요? 네, 그냥 큰일 났다. 왜 어떤 면에서? 그냥 다 그랬어요. 멤버들 다. 왜? 왜냐면 너무 모험이니까. 그러니까 멤버들은 다 괜찮고 뭐 이제 실력이나 뭐 여러 개 이제 봤을 때 그 요소를 봤을 때 괜찮은데 너무 혼성 그룹이 없는 시기였고 혼성 그룹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저희가 왼쪽으로 가는 메릿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메릿이 이제 확실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완전 다르니까 네. 포맷 자체부터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본인이 느꼈을 때 혼성 그룹의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 네. 그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 같이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무래도 좀 더 다채로운 면이 맞아요. 있지 않나. 또 한 가지 장점. 괴롭힐 사람이 있으니까 좀 여동생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괴롭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저희 브이로그에서 그런 모습들 그쵸. 많이 나오는데 또 팬분들도 그런 케미스트리를 또 좋아할 거예요.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처음에는 조금 욕 먹을랑 말랑 했는데 좀 싫어하는 막 건들지 마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그냥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니까 그냥 귀여워해 주시고 단점은 사실 혼성이라서 단점이다라는 거를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제가 보이그룹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좋게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단점은 사실 그 네 분이서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저희도 저희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막 몇 개월 서로 쌩까고 막 또 이제 대화를 풀고 모든 그룹들 다 그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은 진짜 좋아요. 그럼 그룹 활동을 하면서 제일 뿌듯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vs 진짜 힘들었던 우리 그룹으로서 좀 이때는 힘들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나요? 자랑스러운 거 첫 투어. 왜냐면 저희 첫 월드 투어가 정식 데뷔 전에 했어요. 프리 데뷔 곡들은 한 3개 있었는데 그 남은 레퍼토리를 다 커버곡으로 채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할 수 있다는 게 막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했고 어려웠던 점 멤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인지도가 잘 안 생겨요. 저희 한국 팬베이스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게 늘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당연히 답이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음악 스타일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트로피컬 하우스나 뭐 아프로비트나 이런 것들이 많고 네. 가사도 좀 수위가 있고 좀 이렇게 좀 섹시한 그런 곡들도 많고 네. 좀 이렇게 좀 화끈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곡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해외 분들이 더 이렇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한국 만약에 팬덤을 늘리고 싶으면 좀 한국 리스너분들이 그래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운드라든지 그런 걸 접근해보자. 그거를 지금 잘 접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시점에서 카드 다음 앨범을.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좀 알아요? 저희의 방식은 지금 그걸 노리는 방식은 좀 덜어내자. 뭔가 좀 듣기 편한 걸로 좀 가보자. 왜냐면 저희 음악은 뭐 그런 곡들은 수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은데 사실 귀를 이제 막 때리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밤밤도 그렇고 이끼나 다른 곡들도 다 그렇고 조금 뭔가 많지는 않은데 확실한 포인트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밤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카드가 밤밤을 기점으로 진짜 과감해진 것 같거든요. 밤밤 활동 당시 대중분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강해진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좀 많이 있는 그룹이다, 포스 있는 그룹이다, 이거에 좀 집착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퍼포먼스 봐도 그 밤밤을 비롯한 뭐 다른 곡들을 해외 이제 공연 클립들을 보면 좀 퍼포먼스가 되게 강렬한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한번
초대해주면 저도 한번 공연 네네네. 보러 가고 싶어요. 좋아요. 네. 다음에 네. 꼭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예요? 진심 보고 좋아요. 싶어요. 네. 오. 얼마나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끼를 부리시는지 한번 제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전 멘트도 재밌거든요. 우리 아버지 브라질에 사는데. 예. Without You 같은 곡은 이제 좀 슬랩 하우스의 요소가 좀 담겨 있고 네.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네. BM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카드의 무대나 네. 음악이 있나요?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라는 곡이 있는데 뭐 단지 제가 그 곡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곡에서 혼성 그룹의 메릿이 사실 이제 그 교감할 수 있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룹인데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컨택 춤이라든지 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를 완전 과감하게 보여주지 못했을까? 근데 그거를 케이크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를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운 게 곡도 퍼포먼스도 그렇지만 프로모션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그냥 영상 안무 영상만 찍고 그거 갖고 투어를 가고 되게 자연스러운 프로모션이었는데 그래도 꽤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바이럴 됐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케이크의 안무 중에 그 남자 여자 그 바디 좀 컨택이 있는 그런 네. 무브들이 있는데 있어요. 그게 좀 어색하진 않았는지. 왜냐면 여동생 같은 이제 친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오래 알고 네. 그런 부분이 어색하진 않았어요. 배우면서는 어색했고 근데 무대를 할 때는 안 어색해요. 네. 딱 프로페셔널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네. 근데 배울 배울 때는 어색- 왜 이렇게 붙어 막 이런 거 좀 이거 좀막 이럴 누가 수도 더 싫어해? 있는데. 남자들이 더 싫어해? 여자들이 더 싫어해? 여자들이 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BM님이 막 일로 와봐 한번. 싫어. 네, 좀 그렇죠. 네. 그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저 진짜로. 케이크 그죠. 케이크를 한국에서도 아직 못 보여준 건데 다음에 진짜 공연 있으면 네, 진짜로, 초대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BM님이 생각할 때 카드가 뭐 아까도 좀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네.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인기 많은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혼성 그룹인 게 가장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뭐냐면 저희 데뷔했을 당시에도 K-팝이 뜨고 있는 시점이었고 사실 보기 어려운 혼성 그룹이다 보니까 찾게 되는 게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아직도 유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후로 혼성 그룹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네, 맞아. 그래서 생각이 나는 그룹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카드 이전에도 무슨 혼성 그룹이 있었나 생각하면 저 쿨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저도 쿨 많이 들었어요. 쿨 어릴 때. 말고는 또 있었나 싶은데 진짜 근데 왜 없지? 그러니까요. 왜 없지? 근데 그게 저도 막 혼자서 분석하려고 했을 때 완전 열성 팬이 이제 붙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보다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와 우리 멋있는 그 오빠 옆에 그 거슬리는 여자가 누굴까? 질투 요소가 좀 있구나. 그쵸.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언니의 그 남자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이제 아이돌 분들을 소비하는 그 팬분들이 뭐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으로 뭔가 좀 동경하는 그쵸. 그 대상으로 좀 보잖아요. 그쵸, 나 그쵸. 저런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쵸. 난 저 사람 너무 그쵸, 응원해. 그쵸. 근데 옆에 이제 이성이 계속 따라 붙어 있으면 네. 이제 약간 눈엣 가시. 그쵸. 느껴질 수 좀 짜증나는데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면 사실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음악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좀 큰 영향을 끼지 않았을까. 그 해외 공연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네. 기억에 남는 투어가 있어요? 칠레. 칠레. 칠레를 얘기 많이 하는데 칠레가 남미에서 공연했던 공연들 중에 좀 크게 했었었고 3층까지 있었나? 그 공연이. 근데 공연이 끝나갈 때쯤에 3층에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흰 색깔 벌룬을 다 불어서 진짜 한 곡 동안 내내 계속 떨어졌어요.
본인들이 직접 불어온 풍선을. 예, 뭐 불어왔는 건지 그 자리에서 계속 불고 던진 건지. 그분들 얼굴 파래졌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그림이 와.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폐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대박이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카드가 좀 그리고 있는 방향성이 있나요? 물론 지금 short-term 골로는 한국 인지도도 좀 넓히자. 그렇죠. 근데 그냥 크게 봤을 때 카드가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나요? 이제는 그냥 대박을 터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냥 완전 대박. 완전 지금은 중박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네. 대박을 좀 치자, 좀 대로 바꾸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물론 지금도 너무 멋있게 잘 하지만 네. 그냥 그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뭐 하나를 터트리자. 네. 예를 들어 뭐 빌보드 1위를 했다고 하거나 뭐 한국에서도 1위를 했다고 네. 하거나 뭐 네. 멜론 차트 1위 했다고 하거나 그런 어디서는 1위를 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중을 대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조만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카드 해외 투어를 돌고 정산 받았던 돈으로 네. 처음으로 이제 장비를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 프로듀서로서 활동 영역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는데 네네네. 그런 계기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뭔가 본인이 직접 비트를 만들고 하게 된? 그 연습생이었을 때 이것도 힙합에 그게 연관이 되게 있는데 네. MPC 위에 이렇게 치는 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비트를 잘 이제 치고 쓰는 사람이 진짜 멋있다라고 느낄 때부터 좀 많이 접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네, 유튜브로 배웠어요. 다 있어요. 진짜 작업에 대한 질문들의 답은 다 있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유튜브로 열심히 배우고 저도 하고 이상한 것도 진짜 많이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혼자서 유튜브로 배운 것 치고는 그래도 멀리 오지 않았나. 그 본인이 비트를 작업할 때 네. 워크 프로세스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비트를 이제 접근하는지 딱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어떤 비트를 만들고 싶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팝적인 거나 좀 부드러운 거 멜로디가 주인 곡을 생각하면 네. 악기들 드럼 빼고 악기들부터 뭐 베이스라인이나 그 뭐 피아노 쓸 거면 피아노 기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딱 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럼을 하고 근데 이제 좀 뭐 클럽뱅을 만들고 싶다 좀 멋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드럼부터 시작해요. 리듬부터. 네, 움직여야 되니까. 맞아. 네. 그런 걸 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되는 거. 네. 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진짜. 네. 그럼 BM님의 프로듀싱에 가장 영향을 좀 주고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프로듀서가 있나요? 테디 선배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을 못하는 맞아요. 진짜 최고의 프로듀서. 포니포 PD님도 밤밤을 같이 했거든요. 토니포 네. PD님이랑. 네, 그때가 가장 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왜요? 그거를 저희 멤버들 앞에서 만들고 수정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 거구나. BM님이 느끼는 K-팝의 매력은 뭔 것 같아요? 다이나믹스. 영인 형 아시죠? 그 그래미상 따신 믹센저니어 형인데 그 형이랑 팟캐스트 하면서 딱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 곡 안에 여러 장르 있는 것도 여러 멤버들의 그 파트 잘 분배하는 것도 그 반전이 많은 것 같아요. K-팝 안에서 어울리게 잘 흘러가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K-팝에서 그거를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장르인데 이렇게 멋있고 다이내믹이 많고 전 세계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요새 좀 느끼는 거는 곡 하나 안에 진짜 많은 뭐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K-팝은 물론이고 이제는 랩도 막 드레이크 노래나 이런 거 들어보면 네. 중간에 무조건 비트 한번 바뀌는 그쵸. 그게 약간 추세가 되는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attention span 네.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행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막 100% 3분 동안 똑같은 비트를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큰일 났다. 제 앞으로 EP가 좀 룩베이스여서 근데 뭐 몇 곡은 지킬 건 지켜도 좋죠. 펀더멘털 지킬 거 네. 지키면서.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이키는 네. 역시 해외에서 너무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이키 만들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나요? 그 곡이 되게 웃긴 게 안 될 뻔했어요. 그 곡이 안 될 뻔했다는 건 뭐 안 나올 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인기 안 받을 뻔? 저희 회사 대표님이 네. 생각하시는 타이틀곡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좀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 곡 말고 이끼로 제발 하게 해달라. 해주세요. 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게 예. 물어보길. 물론 그 곡도 좋았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신 곡도 좋았지만 그래도 네네. 이제 저희가 자신이 있었던 곡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비볐죠. 그럼 그거 말고도 이제 카드의 색과 컨셉이 좀 잘 드러났던 BM님이 프로듀싱한 곡이 또 있나요? 케이크요. 케이크. 무조건 케이크. 그 뮤비는 안 나왔지만 케이크가 되게 카드답고 인하우스로 멤버들끼리 인하우스로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해서 그 케이크의 뜻이 뭐예요? 케이크. 네. 케이크는 네, 넘어갈게요. 아니 본인이 지은 제목을 설명 자꾸 이렇게 피하실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여기가 한국이다 보니까 수위를 어디서 그렇죠, 잡아야 그렇죠. 될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겟리얼에서 하는 걸로.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휴. 2020년대에 이제 들어서는 BM님이 솔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로우키 Yes, sir. 이거는 이제 애프로팝을 하셨는데 네. BM님 원래 애프로팝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최근에 애프로팝에 좀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네. 네. 그 댄스홀이나 네. 뭐 트로피컬이나 네. 문바톤, 레게톤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또 애프로팝의 매력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문화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거기서는 춤 동작들마다 이름을 지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것도 하는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도 댄서 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그 느낌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힙합을 처음 빠진 것처럼 이 문화에도 빠지고 싶어지더라고요. 완전 또 다른 세계를 네. 찾은 느낌. 완전.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 어텐틱하게 따라하고 싶은 이제 그게 또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너무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싹 하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그쵸. 그쪽 정말 로컬 리스너들이 들어도 좋다고 할 만큼. 그래서 애프로팝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렇게 장르를 하게 됐고 다음 곡들도 애프로팝도 있어요. 네. 기대되는데. 기대해도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RSVP 리믹스, 샤라드 코알라. 샤라 코알라. 코알라의 RSVP 리믹스에 이제 참여했는데 네. 좀 한국 힙합 장르 뮤지션들이랑 콜라보가 종종 보여요. 네.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나요? 저는 연습생이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하고 싶다. 거기에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왜 그 전에는 이제 뭐 솔로 활동할 때나 피처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라보가 성사됐을 법도 한데.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벌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왜 어떤 면으로?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잘 하고 얘 못하는 것 같으면 못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들이요, 아니면 리스너들이? 아티스트들. 어. 리스너들도 네. 네. 욕하는 거 보면 와 한국 댓글도 좀 아프더라고요. 나를 향한 게 아닌데도 읽을 때 아프죠. 이거 좀 아프다. 그리고 막 욕 안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다 네. 취향에 대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바닥에 속하고 싶은데 이제 그 안 좋은 것들까지는 속하고 싶지. 그것도 있었고 그냥 네. 무서운 세상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K-pop 안에서는 everyone's nice to each other. Really?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앞에서는
You know what I mean? Everyone's really really nice. 아.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많지도 않아요. 네, 아티스트들끼리 그냥 다 친해요. 아, 그 래퍼들끼리는 서로 이게 뭔가 좀 그런 게 있구나. 있나? 있어요? 뭐 안 보이게 있지 않을까요? 재밌어 보여요. 보는 사람 아, 입장에서. 근데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오시죠. 어디서요? 어디로요? 여기 힙합 세계로. 한번 들어오세요. 들어왔다 나가세요. 이렇게 한번 싹 들어왔다가. 좋아요. 아, 근데 진짜로 더 많은 콜라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네네. 래퍼들이랑 진짜 좀 힙합적인 그런 곡에 네. 왜냐면 RSVP 리믹스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참여한 감사합니다. 거가 너무 it was the good look.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좀 어텐틱한 네. 무브를 보여줬다. 네, 그런 거 되게 멋있게 본 것 같아요. 극창한인데 이거. 아유,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BM님은 이제 어쨌든 내시는 싱글마다 새로운 사운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머무르지 않고 네.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새로운 거를 좀 계속 건드려 봐야 스스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심이 있고 좋아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데 시도했을 때 내가 얼만큼 이걸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못하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잘하면 이것 또한 팰릿에 이런 색깔도 낼 수 있는 거네. 좋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시도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에 대해서 새로운 나를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이제 이 질문의 요지는 이제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난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쭉 요거를 해야겠다. 네. 괜히 막 이상한 시도하지 않고.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이라서 네. 이게 뭐 그런 잘하는 것 건 같아요. 당연히 좀 이렇게 킵해야 되겠지만 네. 그 사이사이에 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네. 안 그러면 살아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반대로 되게 시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소화를 너무 잘 한다는 아. 제 귀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와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멋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색하죠. 네, 네. 원래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대화 나눈 것 같고 이제 슬슬 너무 아쉽지만 팝아웃 라디오 4화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시간이 되게 빠르네. 진짜 빨리 가요. 네. 이제 다가오는 5월에 BM님이 이제 After the After Party 투어를 준비하고 계신데 Yes, sir. 먼저 이 제목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네. 무슨 뜻이에요? After the After Party? 자꾸 이런 것들 갖고 궁금하시네요. 자꾸. 그게 무슨 뜻이에요? After the after party는 네. after party 이후에 애프터 파티 이후에 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뭐 네, 그거 요것도 그냥 다음 넘어갈게요. 진짜 본인이 설명 못할 거면 이름을 짓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자꾸 진짜 식은땀 나게 하시네요. 저. 네, 이 투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네. 첫 단독 솔로 투어고 솔로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나올 EP에 들어가 있는 곡들로 여러 모습들 보여드릴 거고 네. 그리고 이 투어가 재밌는 게 22세 미만 못 와요. 오. 그러니까 21 and over. 네, 그래서 we gonna party. 그리고 휴대폰도 못 들고도 들어와요. 좀 이상한데요, 이거. 왜 이상해요? 아니 그 휴대폰 있으면 다 집중을 못 하잖아요 무대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오케이. 네네. 네. 그 솔로로 이제 처음으로 투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좀 긴장한데요. 긴장 겁나 돼요. 왜냐면 일단 제일 긴장됐던 거는 저는 4명에 속해 있는 그룹에 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쉬운 수학을 하면 티켓 판매가 그러면 4분의 1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점 지금 알게 됐어요. 네, 나쁘지 않게 잘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어서 와.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EP도 곧 나와서 그 EP 곡들도 보여드릴 수 있게 그 EP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짧게 네, 설명해드리자면 지금까지 가장 업그레이드된 BM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제쯤 나와요? 5월 초에 나와요. 그거 나오고 딱 이제 투어. 네. EP 제목 뭐 공개됐나요? 제목은 Element. 오, 라고 합니다. Elements. 네, 요소. 몇 곡이에요? 5곡입니다. 5곡? 네. 어떤 사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일단 애프로팝으로 기반한 곡들은 2개고 네.
그리고 좀 완전 빵댕이 흔들 수 있는 곡, 다 흔들 수 있다. 네. 일단 빵댕이 흔드는 건 다 흔들 수 있고, 네. 그리고 두 곡은 2000년대 힙합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추억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좀 약간 29금 노래도 있어요. 다 29금입니다. 혹시 뭐 야한 가사 안 쓰면 뭐 죽는 병이라도 걸리시고 아니 뭐 거의 뭐 왜 그러시는 거세요? 저도 이걸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좀 사랑 얘기도 하고 싶고 네네. 마지막으로 this is gonna be the death of the bad boy.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원해. 근데 사람들이 원해. 그니까요. 네. 저도 이제 투어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물론 저보다 더 그 진짜 그 K-pop 팬덤 훨씬 크지만 저도 제 자신을 좀 많이 그 과소평가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투어 하기 전에 나는 사람들 안 올 것 같아. 네.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나 보러 오겠어 이런 생각 좀 했는데 근데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 네. 영상 스토리 올리는 거마다 다 봤어요. 네. 뜨겁더라고요. 진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EP 엘레멘트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제 친한 친구 빅 매튜 BM aka 빅 티리 갱 Yes, sir. aka 29금맨 이거 여기서 이 프로그램으로 있는 순간 이미 네. 제대로 네.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저 공연 불러주시고 네, 뭐 기회 되면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드의 BM이었고요. 저는 PH1였습니다. 팝아웃 라디오. Peace out. Peace.